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대선 필승 카드 중산층 감세 한국도 이득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국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미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고의 미국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트럼프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 바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는 것이다. 중국 죽이기 과업을 완수하는 것인데요. 최고의 미국 만드는 것, 중국 죽이는 거,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0년 11월 내년 미국 대선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동들은 모든 것이 다 지금 대선으로 집중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잡것들을 상대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트럼프의 행보. 자, 이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고가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경제 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 경제 동반 스태그네이션 우려가 커졌다라고 하면서 10월 28일 뉴스고요. 제조업 침체, 서비스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금리 인하 약발 안 먹히는가? 자, 이런 우려가 10월 25일 날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쇼크에 미국 성장률이 떨어졌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자, 소비까지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 소비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28일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조업 추이가 떨어지면서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국면에 나왔고요. 자, 미국도 지금 지표상으로 부정적 신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 중국, 유럽 등 이런 나라들은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지준율 인하 등으로 돈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휴전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 합의문 일부 협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1단계 합의문이 마무리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돌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비의 국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에서 미국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야지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비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 자, 트럼프로서는 자, 이 소비를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선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안 좋아지고 오히려 나빠진다? 그렇다면 승리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꺼낸 카드, 바로 중상층 감세 카드를 꺼냈죠. 자, 이 이야기는 지난 8월에 한 차례 나온 바 있는데요. 자, 그 이후로 잠잠하다가 최근 9월부터 다시 슬금슬금 감세 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산층을 대상으로 감세를 진행한다는 것.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소비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날 중산층 감세 카드를 꺼낸 트럼프라는 이야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트럼프의 감세안이 내년 대선 기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대선 기간이라 함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내년 초부터 하반기까지
어느 시기에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에 언급할 때는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등을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8월에 나왔을 때는 경제 위기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이 급해서 급여세와 자본소득세를 감세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내년에는 중산층 소비 진작을 위해서 감세를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세의 핵심은 바로 급여세 인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급여세 인하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민주당 층은 이런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지만, 자, 이런 민주당의 비난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급여세 인하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급여세 인하는 1937년 미국 대공황 이후로 급여세 인하가 있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급여세를 인하를 했었는데요. 자, 이 당시에 6.2%였던 급여세를 4.2%로 나누면서, 자,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여서 경기 부양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급여세가 인하된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기 때문에 중산층의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가 이야기한 거, 바로 자본소득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자본소득세라 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반길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401k 연금, 직장연금이 증시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본소득세 인하와 급여세 인하를 반길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대선 전에 시행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반발하지 않느냐? 민주당은 급여세보다는 자본소득세를 타겟으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중산층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발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중산층의 세금을 내려주겠다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발을 한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 감세 정책을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미국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만하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가 증대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가 증대된다는 것은, 미국 소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국가의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소비 증대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중산층 감세 정책이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 이득이 되는지는 과거 영상 채찍 효과와 투자 등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절대 승리 카드가 될 수 있는 바로 감세 정책인데요. 중산층 여윳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윳돈이 생기면은 과연 무엇이 하고 싶을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가 생활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레저, 외식, 여행 등에 이렇게 늘어난 소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윳돈이 생기기 때문에 차도 바꾸고 싶겠죠. 어차피 차라는 것은 일시불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할부로 대부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증가분을 할부로 돌리면서 차를 바꿀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자, 전자제품도 새로 사고 싶겠죠. 그리고 집도 꾸미고 싶겠고. 자,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딱 한 차례 사례가 있었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들이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투자에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대선을 향한 레이스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본시장, 증시 부양을 위한 작업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패드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자산을 매입하기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볼코룰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시 부양을 위한 작업은 끝내놓은 상태고, 여기에 감세 카드가 들어간다면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소비가 살아난다면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는
좋은 것입니다. 미국 소비가 증가한다면 미국 제조업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등 글로벌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게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앞선 영상들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로서 채찍 효과를 최대한 노려야 될 건데요. 자, 어디서 노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트럼프 감세 정책에 기대되는 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